한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오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환한 미소로 응대합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남성의 고함이 울려 퍼지는데요. 하지만 매장 안엔 남성이 없습니다. 알고 보니 소리의 주인공인 남성은 여성의 휴대전화 속 통화 상대였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 20년 동안 시가 식구들에게 집단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대 여성이신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처음 취업을 했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지금의 남편이 대시를 해서 21살에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21살에 결혼했을 때 그 집의 시댁에 시할머니, 시부모, 시누이 3대가 같이 아이고. 살았고요. 전부 근처에서 양식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참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 텐데 삼시세끼를 다 제보자분이 차렸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를 갖고 나니까 입덧 심한데 양식장님께 생선 냄새를 맡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나서 이 방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어른들 식사하는데 자리를 비운다고 그렇게 혼을 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엄마 없이 커서 교육이 안 됐다 이런 식의 막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시부모의 괴롭힘은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시댁에서 생활을 하는데 제가 너무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마음에 안 들어 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5만 원짜리 쥐어주면서 네가 들고 가서 애 지우고 너는 네 갈 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아니, 임신 8개월 임신부한테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임신 8개월이면 만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 만삭에 이 아이를 품고 있는 며느리에게 현금 30만 원을 쥐어주면서 이걸로 애 수술해서 지우고 네 갈 길 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보자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무사히 일단 딸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모가 앞으로는 손주에게 분유만 먹이라고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분유만 먹이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에 제보자가 모유 수유를 하려고 방문을 닫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더니 언제까지 애 핑계로 숨어 있을 거야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러게 내가 분유만 먹이라고 했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모는 며느리가 모유 수유하면서 방에 있는 모습 자체가 보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미워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제보자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홀아버지 밑에서 컸고 또 돈도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남편이 좀 이렇게 중간에서 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난을 하더라도 대꾸를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계속 시어머니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더라도 별말 못했다고 하고 참고 참았던 것 같아요. 또 본인 입장에서 고등학생 때 아버지를 잃어서 이혼하거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해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도 못했는데 이제 몇 년 뒤에 둘째를 임신하니까 그때부터 남편이 분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워낙 가진 게 없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인간이랑 내가 이혼을 하면은 애도 뺏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막 걱정이 지금 막 운신의 폭을 좁혀놨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둘째가 낳고 나서 분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가 이후에도 시부모 간섭 멈추지 않았죠. 이어서 들어보시죠. 만약에 화장실 청소나 이런 게 좀 잘못됐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사진 찍어서 보내요. 얘 살림 이따위로 해. 이러고.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또 저한테 전화 와서 살림을 그따위로밖에 못하냐고. 근데 거기서 막 그따위로 키웠냐.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다. 그런 말들을 엄청나게 하셨죠. 듣고 보니까 남편이 문제였네, 이거. 그러니까 이 시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문제고 지금 시누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시부모가 매일같이 제보자의 집에 찾아와서 막 살림살이를 뒤졌는데 이 시부모가 바쁠 때는 시누이를 보내요. 그러면 시누이가 와서 또 대신 막 닥달을 하고 막 뒤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은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걸 겪으면서 제보자께서는 내가 다 경제력이 없어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좀 컸으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으로 나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남편이 또 전화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막 일을 하는데 전화 끊지 마, 막 전화 끊지 마.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처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휴대폰을 켠 채로 옆에다가 책상 위에다 두고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손님 중에 남자 손님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 듣고 있으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걔는 누구냐, 너 왜 웃어줬냐, 왜 그런 말을 했냐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저는 정말 끔찍한데 이 남편 제보자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처증을 보이면서 집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바람까지 피웠다고 합니다. 와우. 어이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보자의 지인들이 너 남편 다른 여자랑 같이 있다고 목격담을 전해오는 거예요. 결국 제보자 지인에게 들은 술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상간녀와 함께 있는 남편 현장에서 딱 잡았는데요. 남편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네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서 불륜을 이어왔고 상간녀 역시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제보자는 와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기다렸다는 듯이 너 이제 말 바꾸지 말아라 하면서 단번에 그 이혼 제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런 인간도 결혼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1년 좀 넘었는데 남편 좀 놀랍습니다. 상간녀가 아닌 다른 여자랑 동거를 했다라고 하고요. 남편이 시부모 양식장에서 한 500, 600 월 이렇게 벌었는데 양육비는 안 준다. 한 푼도 1년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부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차라리 거지한테 적선하지 너한테는 못 준다라고 거절도 했다고 하고요. 저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야 네가 내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라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뭐 법원에서 남편한테 양육비 지급하라 이 명령이 떨어졌지만 이것을 지키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이 좀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일단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양육비 지급 명령원을 통해서 조금 강제 집행,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게다가 또 이혼 소송 중인데 그 가운데서 또 여전히 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중으로 사실은 이 상간자 소송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혼인 기간이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기 그 아까 얘기한 게 가족이 하고 있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산도 인정될 것 같으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뭐 자력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송이 1년 넘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는 건 또 저쪽에서 또 쉽게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그 결과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틀어지진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그냥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니까 이놈의 네. 집구석이. 그러니까 이제 참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가족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통제적이고 가부장적인데 이게 가족의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라는 사람이 들어서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 만한 조건이나 어떤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막 희생양처럼 괴롭히고 투사하고 막 소유물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21살에 너무 어린 며느리 자기 임신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는 학대를 하고 이 남편은 완전히 뭐 미성숙하고 마마보이에 이 시아버지까지 공모를 한 이런 모습으로 도저히 살 수 없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제보하신 분은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지만 좀 강인하게 꿋꿋하게 본인의 삶도 지키고 자녀들도 지키고 지금도 일도 하시면서 자녀들도 지키신 위대한 분이거든요. 꼭 자기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